첫 번째로, 월급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세상에는 부자가 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추리면 돈을 많이 벌거나 또는 돈을 많이 벌진 못해도 자신이 벌어놓은 돈을 잘 지키거나, 이 두 가지 경우로 추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잘 지키기까지 하면은 베스트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돈을 많이 벌진 못하지만 돈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시기는 언제냐라고 물었을 때, 시간이 한참을 흘러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제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부자가 되는 방식이 있고, 비교적으로 많은 시간이 흘러야 부자가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인 경우죠. 월급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가장 느리고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한계도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기본적으로 자본금 곱하기 수익률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수치가 적어버리면 결과가 작죠. 그래서 월급쟁이들은 이미 자본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아서 투자를 해가지고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느리게 부자가 되는 방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투자로 빨리 부자가 되려 하기 때문에 돈을 잃는 것이다. 첫 번째와 이어지는 부분인데, 투자로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극소수는 빠르게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알트코인으로 몇백 배를 벌었다, 뭐 그런 경우인데, 그러나 대부분 월급 받는 직장인이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것이 곧 투자 실패로 이어진다 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때까지 제 경험으로는 5억을 넘기고부터 투자로 인생을 좀 많이 배웠어요. 투자로 인생을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를 영상에 남겨보겠습니다. 뭐든지 단번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공포였다가 환희였다가, 실적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긴 시간이 지나서야 성과가 나온다. 이거를 주식에 대입하지 않고 다른 것에 대입을 해도 모든 것이 그렇다. 우리 인생 자체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부리면 언젠간 피를 본다. 자신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벗어나서 자신이 담을 수 없는 양까지 담으려 하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본성은 파렴치에 가깝다. 남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하면 배가 아프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본능입니다, 본능. 인간의 본성입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샀다고 하면 배가 아프다라는 옛말이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해준 적도 없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냥 돈 벌었다 하면은 배가 아픕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돈을 잃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위로와 응원을 해주다가도 그 사람이 이내 잘 되면 또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돈 벌었다, 뭐 했다, 자기가 성공했다 이런 거를 밝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노력 없이 돈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 기업이 뭘 하고 있는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미래를 어떻게 그리는지 관심이 없죠. 그저 그냥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좋은 주식, 주가가 내리기 시작하면 나쁜 주식, 이렇게 인식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런 장면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가격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도박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들 돈 버니까 나도 올라타야지, 그래서 노력 없이 돈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것은 앞으로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그 사람의 주식 수익의 크기는 곧 고통의 크기다. 주식 수익이 1억, 5억, 10억 이렇게 커질수록 그 사람이 견뎌온 고통의 크기도 컸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당사자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수익이 5억이 넘어가는 사람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
드물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통계상 따르면 1인 가구당 평균 자산이 2억이 안 된다는 것을 봤을 때 주식으로 그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 버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수익의 그 고통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계 수치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가 투자를 하면서 인생을 배웠던 부분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네 번째, 돈 버는 방법이 끝물일 때 강의가 생겨난다 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가 너무나도 많죠. 저는 결국 강사가 강사 혼자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알려진 방식으로는 돈을 벌기 힘들다는 소리죠. 돈을 벌어도 용돈벌이에서 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의가 생겨나는 이유는 이제 그 방법이 끝물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접고 강의로서 돈을 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지식의 총량이 투자 성과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널렸죠. 저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멍청한 사람에 가깝고요. 그런데 투자 수익에는 지식이 수익률과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교수, 어디 연구소장, 경제학 전공, 금융권 종사자, 펀드 매니저, 부동산 전문가, 저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런 배경이 있는 사람이라 하면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대중들이 귀가 쫑긋해가지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세워서 하는 장사가 잘 되고 남을 속이기 쉽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순전히 믿고 무작정 믿고 투자하다가 투자 실패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성공에 필요한 거는 약간의 지혜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8억과 80억은 별 차이가 안 난다. 시드머니의 차이일 뿐이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알고 보면 소름 돋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억과 80억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돈을 굴리는 방식, 마인드,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 전반적인 생각, 행동, 결과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보험, 각종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 채권, 예적금,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처럼 2030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않고 오로지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돈을 분산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상품에 여러 가지 가입을 하고 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투자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드머니를 확실하게 모을 때는 오로지 저축에 집중하고 모든 돈을 투자에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망하면 어떡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승장도 다시 오고 하락장도 다시 옵니다. 그거를 견디기 위해서 저는 한 60권 정도 경제서적을 읽었고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나름의 방식이 있을 테니까 투자 지혜는 각자 알아서 챙기고, 결국에는 결과로 보면은 투자에 확 집중했던 그 시기가 있어야지 몇 년 후에 결과를 까면 더 나을 겁니다.